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지난 시즌에서 폭망했습니다. 다루는 인물들이 워낙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패널들도 흥이 빠졌었고, 그래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마을이, 그리고 도시가 더욱 좋아지기 위해선 선출직 정치인들을 우리가 제대로 뽑아야겠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인물들은 시장도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대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들을 한 명씩 해부해보는 시간, 오수환, 홍순기의 션털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프로그램 타이틀, 패널 다 바꿨습니다. 젊은 피로 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들을 해부해보는 시간, 션털기의 두 청년 정치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처음 제가 페이스북에서 배웠을 때 참 범상치 않은 이미지를 가졌구나라는 편견을 가졌던 분입니다. 사단법인 대전충남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당 대전시당 오수환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본인이 좀 범상치 않은 이미지인 거는 알죠? 네, 주위에서 다들 네. 참 특이하다고 얼굴도 좀 특이한 것보다 독특하다. 목소리도 참 독특하신 것 같습니다. 그 대전 충남 시민환경연구소가 뭐 하는 곳인가요? 워낙 이런 연구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 예. 저희는 이제 원래는 이제 환경운동연합에 있던 부설 연구소 기관이었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내분으로 인해서? 아니, 내분이 절대 아니고요. 내분은 아니고. 네, 내분은 아니고. 욕망. 저희 소장님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모시고 오시고요. 네. 환경운동연합에서 이렇게 독립한 시민 단체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환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나 네, 봐요. 주로 이제 대기조사라든가 유해 환경 이런 거는 연구 안 하고. 유해 환경. 술집 뭐 이런 거. 안마방. 그것도 환경인가요? 환경이랑 아니 가정 환경 이런 것도 환경이고.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민주사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자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주사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자는 뭐예요? 아, 네. 어쨌든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품고 현실에서 빨갱이? 조금이라도 그런가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주의 하면은 괜히 빨갱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 그렇게 교육들을 받아서 그런데 두 분 혹시 사회주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자 맞아. 우리 홍승기 위원장 아직 소개를 안 했지만. 예. 저는 민주주의라고.
큰일 났네 이분들.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네, 개인과 사회 그렇잖아요. 그러네. 이분들이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주의라고 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예,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수환 부위원장과는 좀 다른 이미지입니다. 많이 다른 이미지입니다. 이분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분은 정말 많은 활동과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임을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 정치를 꿈꾸고 있는 청년 바른정당 대전시당이 아닙니다. 서울시당 홍순기 대학생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순기입니다. 근데 본인은 명함도 그렇고 예. 그 페이스북도 이력이 너무 화려해요? 아닙니다. 뭘 아니야? 몇 개, 10가지는 넘는 것 같은데 이력이? 그냥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건 안 써요? 뭐 어디 단골 손님 뭐 여기 팟캐스트 써야 될까요? 조만간 하나 추가되겠네요. 네. 그 자유통일문화원 이승만 학당 2기 장학생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셨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뜨거운 논쟁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뭐 국부에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고 건국절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그렇죠.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청년 박정희 연구회 1기 멤버라고 이제 본인이 소개를 하셨고 청년 베트남에서 박정희를 만나다라는 책에 공동 집필을 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좀 젊은 세대들하고는 그러니까 보통의 젊은 세대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역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 중에서도 현대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이승만 박정희 시대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좀 공부해보고 좀 굉장히 논란이 많으니까 그 논란의 구심점에 좀 들어가서 사실이 어떤 건지 좀 양쪽 다 파악을 해봐야겠다 하다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이 두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추앙? 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법했는데 본인은 어쨌든 뭐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논란이 많으니까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어서 이런 공부를 했다. 예, 그렇죠. 그래도 역사라는 게 뭐 정치 싸움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 토론하면서 잘한 게 어떤 거고 또 잘못한 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서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진보 보수 진영은 약간 좀 공만 부각을 시키고 또 과만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공과 과를 좀 절충시키고자 약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색 분자. 물론 보수적 관점이지만. 우리 오수환 부위원장께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는 너무나 많이 얘기할 것 같고 공 혹시 얘기할 거 있어요? 중공업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좀 산업 구조를 바꿨다. 그래요. 그럼 우리 홍승기 위원장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유명하니까 사실 모두 다 알다시피 약간 제왕적 대통령제 어느 정도 약간 권위주의를 해소하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크고 또 고졸 출신인 거. 고졸 출신 분들에게 약간 희망을 안겨고 좀 그런 게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또 대전 수도 이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대전은 세종이죠. 네. 예, 거기까지만 됐죠. 아무튼 좀 분위기는 화기애매하게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홍순기 위원장은 또 특이하게 소녀시대 팬클럽 써니 대표 팬 이건 뭐예요? 대표 팬은 뭐예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사실 정치 활동을 하기 전에는 약간 팬클럽 활동 쪽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소녀시대 멤버 써니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자주 이렇게 콘서트나 공연장 이렇게 보다가 좀 많이 봐가지고 또 MBC 쪽에 별바라기라고 프로에도 대표적인 팬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 우리 오수환 부위원장님은 누구 팬이에요? 네, 전 지금 마마무의 솔라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늘부터 이제 지난 시즌 폴리티션 어네터미를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두 분이 잘 아시는 분들이 전직 패널이셨습니다. 한 분은 바른정당 대전시당의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대변인님이 잘렸어요. 잘리고 두 분이 이제 멤버 체인지한 건데 우선 첫 방송에 임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 두 분이 잘리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젊은 피로 수혈을 해가지고 무장해서 앞으로 더 이 팟캐스트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우리 오수환 부원장님은요? 잘린 거 맞아요? 제가 볼 때 승진한 것 같은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인 설거지하는 기분이다. 저도 어제도 설거지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멋진 청년들과 션털기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다룰 그 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션털기라고 하는 거는 시의원을 좀 빨리 해서 션. 그 션 털자. 그 뜻이었군요. 몰랐어요? 이제 저도 시원하게 털자 이런 뜻이었는데. 예, 션들을 털어보자. 이 션 끝나면은 뭐라도 어떻게 해야 돼? 권선택이요? 구의원을 빨리 해봐요. 털기.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 우선 오늘 우리 사실 아까 오전에 점심 때구나. 새로 또 개편하고 나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시네마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영화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화요일, 내일 방송에 이어지는데요. 권상우 씨 얘기를 좀 했거든요. 대전 출신. 저희 말죽거리 장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중학교 선배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는 대사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학교 족구하라 그래. 네. 전 족구를 싫어하는데. 네, 션털기 아무튼. 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털어볼 시의원은 김경훈 의원입니다. 김경훈 의원은 대전광역시 의회 지금 현재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죠. 김경훈 의원 마크맨은 오수환 정의당 부위원장이 마크맨이신데, 예, 한번 좀 이야기를 해줘 보시죠. 어떻게 털었습니까? 네,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 네. 잘리는 건가요? 네. 김경훈 현재 시의장이죠. 네, 1967년 4월 25일 네, 옥천 이원 출신입니다. 네, 이분은 옥천 이원중과 옥천 고등학교 그리고 대전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중구 5대 의원을 하셨고 6대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올라온 케이스네요. 네. 오, 성공 케이스네. 의장까지 했으니까 더 성공한 거네요. 네. 보면 이제 6대 시의원에서는 이제 전반기에 복지환경위원장을 했고요. 후반기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7대 전반기에는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운영위원장, 후반기에는 의장이 된 케이스고 이분은 지역구가 중구죠? 중구입니다. 목동, 중천동 뭐 이쪽, 오류동, 용두동, 태평동 이쪽이 이제 지역구신 것 같고 이분 재산은 어때요? 네, 제가 재산을 한번 보니까 2017년 현재 3억 8,779만 5천 원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요즘 하도 많이 거의 4억 가까이 되는데 1억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쵸? 전 마이너스일 텐데. 그러니까 1억을 모으려면은 상식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죠. 그쵸. 되게 어렵겠죠.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면은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그쵸. 그럼 한 8년 정도 이자 붙는 거 생각하면은 8년 정도를 100만 원씩 꾸준히 모아야 1억을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근데 4억 가까이 재산이 있으시고 이분 재산 분포는 어떤가요? 네, 재산은 보면 건물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재산의 반 이상은 건물 가격이다. 집이겠네 보통 그러면은. 네, 집이 보니까 두 채 있더라고요. 다주택자. 네. 1가구 2주택을 해야 되나? 네. 건물이 이제 60% 그리고 예금이 20.81% 정도 되는데요. 채무가 한 마이너스 700만 원 정도인 걸 봐서는 상당히 좀 돈이 제법 있는 사람이 아닌가. 빚도 능력이니까 아무나 안 빌려주죠. 네, 오수환 그렇죠. 부위원장님 빚이 얼마예요? 5천만 원 개인 빚이 있었는데 네. 이제 한 반 정도 갚은 것 같습니다. 오, 우리 홍승기 위원장님 빚 얼마예요? 진짜 한 40만 원 됩니다. 오, 부자네. 빚 관리를 잘하시는. 이분은 이제 아까 옥천 이원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좀 땅이 있으신 것 같고 대지가. 네. 그리고 아파트가 태평동 버든 아파트. 네, 사시네요. 네. 옥천에 이원에 이제 단독주택이 하나 있으신 거 같고 시골집인 것 같고, 그쵸? 네. 자동차는
SM5 2000cc. 2001년식이니까 옛날 차인데 이게 우리 시의원들 보면요 대부분이 그 전에 이제 다뤘던 의원들도 그렇고 2000cc 옛날 차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검소한가라고 했더니 네. 그 상당수의 분들은 렌트로 장기 렌트로 리스인가요? 장기 렌트는 이제 자기 재산으로 안 잡히니까 네. 그런 약간의 예, 쓰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분은 일단은 이제 시의원입니다. 구의원부터 했고 시의원을 하셨는데 내년에 출마를 할까요? 의장까지 하면 보통 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살짝쿵 출마 욕심이 있습니다. 내년 시의회? 아니요. 그러면은 중구청장이에요. 아 중구청장에? 네. 지금 중구청장이 같은 당, 이 김경원 의장은 민주당에서 제명됐죠? 네, 잘렸습니다. 최근에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해도 돼요. 사실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보긴 봤는데 어디였던가 기억이 못해가지고 인터뷰에서 중구청장의 욕심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살짝 드러내면서 심지어는 마지막 은퇴를 이제 중구청장을 은퇴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보통 정치인들의 워딩은 마지막 소임, 뭐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소박한 봉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역구가 중구기 때문에 중구청장 욕심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무소속으로 나가면 뭐 제약받는 게 많겠죠. 네. 그러면 이분이 정당이 지금 그러면은 없는 상태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바른정당 혹시 영입하시나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고 싶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9월달에 민주당 복당 신청을 이렇게 했었어요. 했었는데 자진 철회했습니다. 왜? 뻔하게 좀 분위기가 안 받아주는 제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06년 8월달인가 제명을 2016년 8월에 제명이 됐는데 뭐 불과 1년 만에 다시 좀 더 자숙해라. 자숙이 될까요? 근데 그때 이제 아까 이제 잘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하반기 그러니까 그 보통 시의회를 구성할 때 의장단 뭐 상임위원장들 할 때는 미리 의원들 간에 사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좋게 얘기하면 사전 협의를 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짬짬이 뭐 이렇게 아무튼 하는 건데 그거를 깨고 이제 그 같은 당이 김경훈 의장하고 현 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지금 시 운영위원장이죠. 두 분이 이제 후다닥 해서 당으로부터 김경훈 의장은 제명이 됐고 김종천 운영위원장은 그 징계를 받았죠. 네,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김종천 전 운영위원장은 현 운영위원장은 옐로 카드를 받은 거고. 네. 김경훈 시 의장은 레드카드. 직방 레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김종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 좀 그 대전시당에서 아무래도 활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 중인데 풀어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았던 것 같고 어쨌든 김경훈 의장은 내년에 출마 의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중구청장에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털었나요? 네, 사실은 다른 얘기는 뭐 쓸데기 없는 얘기고 네, 제가 볼 때는 중구청장 욕심이 가장 큰 거 아닌가. 심지어는 이분이 박용과 구청장에 대한 평가도 살짝 했어요. 네. 내용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민들을 부지런히 만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밑밥을 팍 깔고 불안한데? 하지만 중구 발전 등 정책적 측면에선 다소 미흡하다. 네, 그리고 이분이 제가 볼 때 좀 권선택 전 시장을 되게 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권 시장님과 합의하에 협의를 이렇게 잘해서 이끌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좀 근거가 되게 좀 부실한 비판인 것 같네요. 정책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게 어떤 기준으로 미흡하다는 건지 자기 기준이겠죠. 일명 뇌피셜. 그렇구나. 우리 또 김경훈 의장에 대해서 뭐 특이하게 더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살짝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께서 그 무슨
상을 하나 받았어요.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일단 제가 네. 찾은 바에 일단 상을 하나 이렇게 받습니다. 무슨 정치 발전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올해 2017년에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이죠? 네. 근데 그 정치권에서 상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상의 실체를 보면요. 실체가 불분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실체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사실은 왜 상을 주는지 몰라가지고 이 상을 주는 상 이름들은 다 그럴싸한 데가 많거든요. 밥상은 안 주네.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상의 실체도 같이 좀 공부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네, 제가 사실은 뭐 아예 안 찾아봤겠습니까? 오, 제가 조금 이렇게 건드려 보긴 했는데 날 갖고 놀았어. 아예 제가 어떻게 지금 갖고 놀았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인데. 그래요. 자, 갑님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을입니다. 네, 이분이 무슨 저기 보면 국정 부분, 뭐 광역 자치 부분, 기초 자치 부분, 공직자 부분, 사회단체 부분 등 5개 부분의 지역 발전을 위해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자를 시상해주는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상에 수상이 됐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상.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상 주는 주체는 어디예요? 상을 주는 주체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고 서울대 김한재 명예교수가 이제 그 대표로 있나 봅니다. 그런 거 좀 더 파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 의정 대상 수상자가요. 부천시의회 이영순 의원, 인천 중구의 한성수 의원,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 조상중 정읍시 의원, 김성재 의왕시장, 김정태 서울시 의원.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기사로 나온 것만도 그렇고 이분이 상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혹시 순기 씨 그 대전에 산내 골령골이라고 아세요? 산내 골령권이요? 네, 골령권. 골이요. 권법이 아니고. 뭐예 모르겠습니다. 네, 그 거기에 이제 한국 전쟁 때 그 많은 이제 민간인 학살을 당했던 장소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조례를 이제 시 의장님이 발의하는 등 이제 그런 의정 활동과 더불어 시 의장으로서 역할 때문에 아마 이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잠깐 좀 살펴보니까 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1994년에 설립된 곳이네요. 꽤 오래 역사는 꽤 오래돼 있고, 그리고 그 지방자치 관련한 연구 활동들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좀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골령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속상한 역사이기도 하죠.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하는 그 아힘 TV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을 보실 수 있는데요. 띠동갑나기 여행하기 전쟁편에서 골령골 얘기는 자세히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시청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한 2분의 공약집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공약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2014년 2014년 이제 선거 때 공약 보면 살기 좋은 중구, 살고 싶은 중구라는 흔히들 다 후보들이 다 하는 어떤 정치인이 살기 싫은 중구 이런 거 하겠어야지. 떠나고 싶은 중구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그리고 활력 넘치는 중구. 워딩은 다 좋은 말만 써요 항상. 그렇죠.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리고 변화하는 중구, 도약하는 중구. 그게 공약이에요? 좋은 거 다 갖다. 일단 슬로건이 그런 거 같아요. 슬로건이 건강한 중구, 찾아오는 중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보면은 일단 이분이 좀 약간 그 포퓰리즘적인 공약 중에 하나로 교육 공약으로 태평동 인문고등학교 이전 추진. 했는데 이전 됐나요? 제가 찾아본 결과 이전된 게 없습니다. 추진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뭐 본인의 힘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뭐 그거는 아니면 내가 중구청장이 되면은 꼭 그걸 완수해내겠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때 또 다시 공약으로. 일단은 그게 현재까지는 안 지켜지셨고. 그리고 이제 교통에 대한 공약으로 그 이제 충청 광역철도망 해가지고 이제 용두역, 중촌역 이런 이제 역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시의원이 그런 거 만들 수 있나 근데? 일단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본인의 힘만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의원들 함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대전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출장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중천동에
그 주공 2단지라고 이제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 네, 바로 천변 옆에 기찻길 옆에. 근데 그 옆에 또 다시 무슨 아파트를 만든다고 이렇게 또 공사 중이더라고요. 네. 그게 보면은 이 역세권? 이 중촌형을 만들어진다니까 또 그런 이제 개발 논리로 인해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짓지 않을까. 추측이 된다. 그런 글쎄요, 별로 저는 신빙성은 없어 보이고 그냥 저의 내피셜이었습니다. 시의원이 그렇게 공약한다고 건설업자들이 네. 와갖고 그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합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김경훈 의장에 대해서는 뭐 이제 본인이 중구청장 출마 생각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홍순기 바른정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께서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다룰 인물이 권중순 의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의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예, 권중순 시의원님은 일단 1961년 바른생활 시의원님입니다. 시의원이 듣고 계시죠? 네. 안 듣는 거 아니야? 자기 깔까봐? 예, 다시 소개를 이어가자면 61년 10월 5일생이고요.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 상업고를 졸업하고 청주 사범대학 상업교육과 학사 그리고 한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로 회계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광역의원으로 지금 2선째고요. 예, 세무사를 하다가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분은 세무사라는 이제 자기 전문 직종 분야가 있네요. 예, 그렇죠. 저도 찾아보니까 놀랐는데 네. 보니까 뭘 놀라? 상고 때부터 대학까지 이렇게 세무사를 목표로 공부만 하다가 이제 23살에 대전에서 최연소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대전 상고는요 굉장히 공부 잘했던 학교예요. 아,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상고가 훨씬 잘 나갔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 당시 대전 상고는 전국적으로도 네.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무사가 꿈을 다 이뤄서 이제 정치인으로 바뀐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직접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도 얘기. 이분 지역구는 중구. 예. 그렇죠. 이분도 중구인데 이제 세부 지역구는 유천동, 문화동, 뭐 산성동 이런 쪽이네요. 예, 그렇죠. 제가 오늘 이렇게 패널을 김경훈 시 의장과 그다음에 권중순 이제 의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이제 더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비? 네, 이게 축구에서 이제 지역 라이벌 이런 건데. 지역구도 이제 비슷한 재미없으면 죽는다. 네. 근데 이 두 분이 그 아까 말했던 원구성에도 걸려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요. 계속 이어보죠. 네, 별로 재미없었고. 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점은 지역구가 유천동, 산성동, 문화동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유천동에서 태어났고 산성동에서 자랐고 이제 문화동에서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엄청 흥미롭네요. 지역구가 딱 겹치는 게 뭐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강조를 하시니까 네.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란 곳에서 또 그 주민들을 대리하는 그런 시의원이 됐네요. 네. 로컬보이. 이분 재산은 이제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도 뭐 재산은 아까 그 우리 김경훈 의장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세무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세무사라고 무조건 의사라고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큼 영업행위를 잘했냐. 세무사들은 주로 이제 뭐 세무 대리 해갖고 기장하는 그런 수익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약간 채무가 마이너스 1억 7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일단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은 이제 세무사가 수수료를 안 준다고 하면은 이제 업무가 종료를 해버리면 사업장이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망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99년 4월 13일에 시민권익 변호인단을 결성을 해가지고 거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약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도와주고 사업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 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보람이 있었는데 그런 회계와 셈법을 좀 정치권에도 활용을 해서 약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세무사에서 정치의 길로 나섰다고 합니다. 훌륭하시네요. 어쨌든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그 세무 대리인을 이제 그러니까 세무를 맡기기 어려운 그 영세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를 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열린우리당에 2005년에 입당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탈당을 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시의원으로? 두 번을 낙선을 해요.
근데 이제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 소속 초선 시의원으로 이제 정계에 등극을 합니다. 2010년이면 가능하죠. 그럼 2010년은 자유선진당, 2014년은 이제 12년에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을 하자 네. 탈당을 해가지고 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시의원에 재선이 돼서 지금까지 권선택 대전시장과도 약간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오다가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시기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그때 박용갑 청장도 중구에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기 동구의 한현태 청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유선진당 있다가 새누리당 합쳐지면서 탈당해서 그쪽은 이제 국민의당으로 한 분은 가셨고 뭐 더불어민주당 가신 분들도 있고 이분도 근데 우리 동네에 보면은 한 정당에 쭉 활동하신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이게 뭐 여러 번 이제 자리 옮기시는 분들, 우리 방송 패널 분들 중에서도 이제 김세환 지금 현재 국민의당 그 중앙당 부대변인이신데요. 그분 이제 뭐 전에 이제 열린우리당도 좀 계셨다고 하고, 예, 새누리당도 좀 계셨고, 국민의당도 계셨고서 정의당만 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김인기 위원장님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우리 같이 이제 대전의 삼김시대 멤버신데 제가 요새 부채질하거든요. 한번 사과랑 달성해보자고. 아무튼 이분도 아무튼 자유선진당 왜 계셨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오신 분이네요. 예,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게 열린우리당에 있다가 갔다는 건 딱 연도가 진짜 권선택 전 시장하고 비슷한 연도예요. 권선택 시장은 열린우리당 탈당할 때 왜 탈당했는지 혹시 아세요? 전 시장이죠. 이제. 대전 시장으로 공천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시장 출마하고 싶었는데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여몽철 씨를 이제 전략 공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자유선진당 그 원내대표 같은 것도 했어요. 이제 선진과 창조 모임인가? 그 의석수가 그 원내 교섭단체 만들려고 그 문국현 씨 있는 그 창조한국당 합쳐가지고 교섭단체 했을 때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자유선진당 때 뭐라겠더라. 우리의 목표는 보수 대연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은 물론 뭐 이해창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 계셨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을 당하셨죠. 네. 보수대연합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이제 시장에 이제 갓 취임을 하시고 어떤 이제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 이런 프로그램에 갔을 때 자기를 민주개혁 시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필요할 때는 민주고 필요할 때는 보수고 그쵸 진보고 빨갱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나다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오수환, 홍승기 두 분은 혹시 나중에 현실 정치를 이제 출마하시거나 그럴 때는 나는 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계속 이제 권중순 의원이 좀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자꾸 딴 데로 빠지는 것 같아. 계속 다시 들어와 보죠. 보니까 자유선진당에서 했을 때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청년? 61년생인데. 김경호 위원장도 나이가 많네요. 그래서 이분이 세무사 되자마자 정당 활동을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자유선진당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보고 좀 놀랐습니다. 당들이 그 청년 나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만 40세, 45세 이런. 정의당은 혹시 청년이 몇 살? 만 35세입니다. 35세. 바른정당은 이제 39세. 39세. 그 왜 제가 놀랐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지금 국민의당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선출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제가 이제 토론회 사회를 봤어요. 그 최고위원하고 뭐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그 하는 거를 이제 서울에 가서 제가 이제 생중계로 사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청년위원장 그 토론을 하는데 후보자들이 다 막 73년생, 74년생, 그러니까 자식이 대학생이고 그뭐 청년이야. 저도 그 모습 봤는데 참. 딱 한 명 좀 30인가 29세인가 그 사람 한 명 있었고 나머지 다 40대 이래가지고 야 이렇게 없나. 청년 정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두 분은 청년 제가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분 자유선진당 아무튼 청년위원장. 뭐 아까 원내대표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분 이제 대전시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하셨었고요. 사무실 슬로건이 되게 찾아보면서 인상 깊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부지런하고 힘들면 10만 지역 주민이 편안해지고 내가 편안해지면 우리 지역 주민이 불편해진다. 자학적인 분이시네요. 자학적인 분이세요. 태도는 저는 이 마음가짐으로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열심히 하시겠죠? 아니 나도 편하고 그 주민들도 편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이야. 뭐 바늘로 뭐 허벅지겠지. 내가 아프면 주민은 편해.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도 아니고. 취지는 알겠는데 요새는 더불어 뭐 공동체 뭐 잘 행복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네. 아유 정치하시는 분도 행복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최신 기사를 보니까 이제 11월 21일 기사죠. 이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데 보니까 대전광역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살 위험자 그리고 자살 시도자 그 가족을 위한 약간 심리 상담 서비스 필요한 지원을 해주게끔 거네요. 하는 거죠. 보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람이 먼저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두산중공업? 네. 사람의 미래다? 아 맞네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이제 근거를 마련했다고.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좀 자살률이 높잖아요. 이 두 분도 확실히 좀 아시면 좋을 게 네. 의원들이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네. 어떤 법안이나 조례안 뭐 일부 개정안 이런 건요. 네. 토시 몇 개 고치고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뭐 몇 건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분들 보면은 네. 토시 몇 개 고쳐가지고 그 건수 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충남 인가요?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그분이 굉장히 법안 발의 많이 그쵸.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 그 일부 뭐 토시 몇 개 바꾸고 단어 몇 개 바꾸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역구 유권자가 보니까 보수 성향이 70%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자유선진당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정치 당을 바꿨으니까 약간 그거를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성향 때문일까요? 아까 보니까 뭐 75세 이상이 약간 자살률이 높다고 하면서 그거를 강조를 하시던데 고독사, 예. 노인 고독사도 있고. 그래도 정신은 그래도 약간 보수 쪽에 있지 않을까. 아니 진보는 그럼 고독사를 방치해요? 아 그건 아닌데 좌파의 시작은 휴머니즘. 그냥 약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좀 다독이고 이러려고 하는 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노인 예. 세대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예. 생각할 수 근데 있다라고. 민주당도 우파 아니에요, 우파? 그 정의당이 보는 시각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또 그 나중에도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도 있겠죠. 예, 그렇죠. 대한민국이 4년마다 돌아옵니다. 무슨 쿠데타나 무슨 그러지 않는 이상은 선거가 있겠죠. 그렇죠. 혹시 본인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분은 중구청장 후보로 이렇게 거론이 되긴 하던데 나서진 않겠다고 지난 6월에 밝히셨더라고요. 보니까 유명 구청장보다는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의원이 자신한테 어울린다고 이제 26살 때부터 세무사로 개업해가지고 이제 얼매기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유로운 시의원이 자신의 체질을 맞는다 해서 3선을 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유로워서 당도 이렇게 많이 바꿨나 보다. 인정합니다. 네, 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 본 발언은 그 저희 아는 것입니다와의 그 편집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네, 오수환님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듭니다. 저도 한번 살짝쿵, 네. 살짝쿵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살짝 찾아봤어요. 네. 네, 보니까 이번 최근에 이제 물안경 관련된 이제 복지 아까 상임이라고 했잖아요. 환경 복지 환경 상임이라서 물안경 관련된 이제 법안 조례안 하나 내셨더라고요. 물안경? 수영할 때 물안경? 아니 물 환경. 아, 물 환경. 나 또 물안경이 무슨 제가 발음이 혀가 짧아요, 제가 원래. 아, 물 환경. 네. 물 환경에 대한 워터 인바이러먼트. 역시 영어 되십니다. 그러니까 OECD 사이트에 가시고. 네, 네. 계속 하시죠. 네. 근데 좀 재밌는 얘기가 이건 좀 이제 권종수 의원보다는 사적인 얘기인데 그 이제 제가 있는 회사에서 이제 수돗물을 이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대전시에서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노력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좀 아직 그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법안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정작 그 수돗물 홍보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니까 네. 대전 수돗물이 이츠수.
이치수가 있죠. 이치수를 이제 먹는 물 해갖고 병에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무튼 수돗물이 안전합니다라는 주장은 많이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그거를 널리 보급하거나 홍보함에 있어가지고 좀 삭감을 했다. 약간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그냥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이잖아요. 가장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청년입니다. 국가와 민족적으로 청년인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이분이 세무사가 직업을 일찍 가졌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결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20대 때 막 친구들은 결혼할 때 31살에 늦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되게 빨리 한 건데? 지금으로 보면 빨리 한 건데 그 시대는 아니었나 봐요. 30대 넘어가면 보통 노총각 노처녀 소리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거 보고 약간 위안이 청년으로서 약간 M4 세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음직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훈선, 최신웅의 Cinema Republic. 충남 당진이 낳은 산다르크, 대전일보 강훈선 기자와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메트로 신문 최신웅 기자가 영화 속에 감춰진 시대의 모습과 주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국 최초 그리고 유일하게 시도하고 있는 광역의회 의원 털어보기 오수환 홍순기의 션털기 그 첫 번째 방송을 마칩니다. 두 분 오늘 처음 입을 맞춰 보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물리적 입맞춤 말고. 그런 리액션 좋아합니다. 오늘부로 사퇴? 빈패를 끼쳤나? 네, 오늘 처음 이제 하는 거라 사실 뭘 처음해요? 오늘 방송 녹음을 처음 하는 거라. 네, 깜짝 놀랐네. 오늘 처음 했어요. 긴장도 되고. 사실은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사실은 이제 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자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봐드릴게요. 네, 우리 그리고 승기 씨한테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저기 이승만 장학생 뭐 이런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럼 장학금도 받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때 장학금 받았습니다. 이기 때 그때 앞에 프레스센터 가가지고 받았습니다. 본인도 이승만 장학금 받고 싶어요? 전 여운형 장학금 뭐 이런 겁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분들 장학금도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홍승기 위원장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거는 제가 인정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분발하십시오. 네. 어떠셨어요, 우리 홍승기 위원장께서? 저는 이제 오늘 잘리 각오하고 왔으니까 이제 왜 잘릴 각오라고? 아직 그만큼 준비가 덜 됐고 아직 적응이 안 됐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뭐 다음 해부터 더 자료도 찾고 하겠습니다. 두 분이 그 전임자 때부터 훨씬 나으세요. 정말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립서비스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방송 여러분들 준비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이 광역의회 그러니까 대전은 시의원들이 있죠. 보도자료 쓰면 말고는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행사 갔다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언론들도 좀 이분들의 정치 활동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논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취재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엔 더 강력하게 무장해서 우리 대전의 션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대전광역시의회 김경시 그리고 김동섭 의원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